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집값이 올해 들어 0.1%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여김없이 늑장 대응을 하였고 집값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기간 연장,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이 임박하자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고 거래 절벽 속에서 호가가 하락한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을 기점으로 집값은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고 강보합을 이루다가 정부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추락할 것으로 보이니까 이 시점에 섣부르게 내 집 마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정부 대책과 향후 부동산 매매 시점에 대하여 단기, 중기, 장기 타이밍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정부의 추가 대책, 꼼짝마 집값 지금 이제 흔들흔들하면서 집값이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집값이 뭐 폭락까지 단기간에는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상승했던 부분을 다 토해내고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기타 대책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재건축과 뉴타운발 아파트 폭락, 집값 잡는 5가지 방법은? 먼저 이제 2019년 하반기 집값 하락 요인과 징조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자고요. 정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가지가 동시에 터질 수 있어요. 물량 폭탄, 입주 물량 폭탄. 지금 입주 물량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로. 지금 경매건이 많이 증가했어요. 특히 갭 투자의 이 물량들이 경매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고요. 경제 불안, 금융위기까지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값만 나골로 상승한다. 자, 부동산 불패, 지금 이 시점에 맞지 않는 얘기니까요.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인내심 갖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집값 상승 요인과 징조. 그렇다면 뭐 집값이 무조건 추락만 할 거냐? 상승 요인도 있긴 합니다. 지금 공급 부족, 당장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분양 물량이 서서히 줄고 있어요. 풍부한 유동자금, 이게 좀 문제입니다. 3기 신도시라든가 기타 모든 자금들이 주식도 신동치 않고 해서 갈 곳을 잃고 있어요. 금리 인하. 자, 미국도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가 확실해집니다. 아마 다음 달 정도 금리 인하면 연말까지 2번 할 것이고요. 아마 그 다음 달 정도 하게 되면 1번 정도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솔직히 부동산만 놓고 보면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대책,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직도 부동산 못 잡는다라는 게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도 9.13 대책만큼 파워를 좀 발휘할 것 같으니까 섣부르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맞다고 봐요.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 5가지 변수를 간단하게 보니까 하반기 금리 인하 시사했고 대출이자 부담 감소, 유동성 확대,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 정부 추가 규제 대책, 그래서 불안한 집값 안정, 누적된 공급 물량 3기 신도시 공급, 누적된 집값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가중된다. 비슷한 얘기지만 어떤 또 변수들이 있냐. 긍정 요인을 봤더니 하반기 금리 인하, 이건 집값 상승의 긍정적 요인이죠. 유동성 확대,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고 주택시장 순환 국면, 침체기로 다시 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실수요자한테 한 번의 기회가 더 올 것이다. 점검할 변수는요, 정부 정책입니다. 뭐라고 해도 거래 절벽과 매수 관망 벌써 좀 이어지고 있어요. 다시 강남 재건축이 꺾이면서 누적된 공급 물량 3기 신도시 공급, 그리고 누적된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거래가 제한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집값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시기예요. 정부의 집값 잡는 5가지 대책은 뭐냐 그러면 이게 다 나올지 일부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민간 분양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요. 후분양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후분양이 탈피처였잖아요. 도피처였는데 자, 이게 단순하게 재건축만이 아니라 재개발, 뉴타운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거예요. 자, 뭐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 할 것 없이 이 분양가가 워낙 낮아지게 되면 이제 그거에 사람들이 몰두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늦춥니다.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집값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또 분양가가 보통 낮은 게 아닙니다. 지금 허그에서 계산한 바로는 20에서 30%까지. 두 번째, 재건축 연한이 연장 30년에서 40년. 그리고 리모델링 규제도 까다롭게 하는 방안. 세 번째, 보유세 인상. 뭘 또 인상하느냐? 아마 이것도 할 거예요. 집값 올라가면. 그 전에 강력하게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에 맞춰서 아마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 대대적 손질 가능성도 있어요. 집값이 만약 폭등한다면 이건 유력하게 제시될 겁니다. 다만 폭등 정도가 아니라 뭐 이 정도 갖고는 얘는 가장 늦게.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 1주택 확대,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타깃권입니다. 과거 상한제 시행할 때 그렇다면 이거 지금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뭐 떨어질 것이다 말도 많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이번에 어떻게 된다고 100%까지 장담 못하지만 과거에 시행했을 때 보니까 상한제는요, 부동산 상한제는 집값 하락에 아주 큰 도움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가 공개도 같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1999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더니 상한제 폐지한 거예요.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자, 꼭 이거 하나만으로 뭐 뛰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너무 뛰니까 노무현 대통령 지나서 이제 이때 상한제 시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다시 폭락을 합니다. 2013년까지 이렇게 완전 곤두박질 치죠. 이제 너무 떨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부양책도 썼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때 상한제를 다시 또 폐지합니다. 집값이 또 폭등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 상한제 폐지할 때는 어김없이 폭등했고 상한제 실시할 때는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이번에 자, 조금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확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집값 폭락 가능성이 높아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 하락 흐름도 아마 도미노 형태 일으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분양가 인하 허그 기준으로 20에서 30%. 쉽게 말하면 지금 10억짜리요 8억이나 7억에 분양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떨어지죠. 자, 8억짜리요 6억대에 분양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 고분양가였잖아요. 그 고분양가에서 아마 20, 30%는 낮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분양에 또 한 번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재건축 단지, 뉴타운 단지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겁니다. 일반 아파트로 가격이 하락이 확대되고요. 서울 아파트 전체, 경기도 아파트는 지금도 하락하고 있지만 경기도 아파트 계속 확대될 겁니다. 결국 대세 하락으로 진입하는 이 구간이 되지 않을까. 전국 월별 진행 건수 및 낙찰가율 한번 볼까요? 경매 낙찰가율. 집값 신호에 빨간불이 켜진 까닭은 지금 경매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란 게 막대 그래프가 진행 건수인데 전반적으로 2018년, 19년에 이렇게 많죠. 분량이. 그리고 낙찰가율도 보면 자, 지금 올랐다 내리겠다 아주 지금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매가 계속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집값이 하락할 징조입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도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특히 매수하시는 분들 아 이게 맞나 보다. 이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 자, 이 매도자가 내놓는 매물이 맞다. 이건 믿지 마세요. 자, 5천에서 1억 차이가 허다하게 납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세요.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추이가 지금 보니까 18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19년 보세요. 자, 담합도 많고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7,430건 벌써. 그리고 허위 매물도 2018년, 2019년 올라갈수록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군구별 허위 상위를 봤더니 서울 강남, 송파, 용인, 서대문, 경기 고양. 자, 어마무시한 허위 매물 건수예요. 이 허위 매물이 많다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다 거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매물 없어요. 매물도 없어요. 이렇다고 해서 집을 덥석 잡으면 안 돼요. 불안 심리로. 왜냐? 얼마 전에 실거래가를 한번 봐보세요.
차이가 큽니다. 이격이 커요. 분양가 상한제 충격받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일단 당장 음마 지금 마이너스 5천에 내놓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고요. 잠실 5단지, 반포 1, 2, 4지구, 신반포 3차, 반포 경남 아파트, 마포, 성산 시형 등이 지금 이번 주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재건축 기대주의 모든 곳들, 개포중 5, 6단지,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대치, 쌍용, 미도, 우성, 신반포, 한신 시리즈 아주 많죠. 목동이 신시가지 1에서 14단지 재건축 시리즈, 여의도 시범 3부 공작 등 재건축 단지, 상계동, 창동 등 강북권 재건축 단지, 송파, 가락동, 극동, 미룡, 사망, 가락, 송파, 잠실, 신천, 방이, 문정동에 있는 재건축 시리즈, 용산, 한강 재건축 단지, 수서, 일원, 강동,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서울, 분당, 평촌, 일산에 있는 리모델링, 자, 이런 것들 다 점진적으로 가시권에 들어갈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이번에 충격받을 서울 뉴타운 재개발, 특히 뉴타운 재개발이 더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왜? 일반 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 단지 보면 자,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방배 재건축 재개발, 거여 마천 뉴타운, 천호 뉴타운, 흑석, 노량진, 신길, 영등포, 수색, 증산, 부가연, 자, 이문희경, 전농다심리, 신림, 신정, 상계, 장위, 서울 기타 뉴타운과 재개발, 경기도 뉴타운과 재개발, 지방도 타격을 받을 거예요. 대대광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아직까지도 뛰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대구, 대전, 광주. 자, 최근 20년간 주택 고령화 추이. 왜 새 아파트가 이렇게 선호를 받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2000년부터 2019년 20년간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새 아파트, 젊은 주택이 줄어들었죠. 고령 주택은 늘어났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새 아파트 시수성이 늘어난 겁니다. 2019년 상반기 구별 아파트 봤더니 상반기는 집값이 확실히 떨어진 건 맞아요. 자, 물론 5월, 6월에 좀 회복을 많이 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집값이 비싼 강남, 강동, 성북, 송파, 자, 대부분의 서초까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략 2.0에서 마이너스 0.8까지 하락하고 있죠. 서울 대부분 지역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한강 이북 지역도 마이너스 0.80으로 하락을 했고요. 10년간 지역별 아파트 흐름을 한번 이 시점에서 수도권 보라색 한번 보자고요. 이게 0입니다. 0. 자, 0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크게 올랐다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자, 서울은 사이클이 확실해요. 여기 0을 기점으로 자, 9년, 10년 해서 하락장 이제 13년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2018년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왔고, 그 다음 이제 대세 하락 구간인데 지금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세 하락 구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 상승, 하락. 이전에도 하락했거든요. 자, 이처럼 규칙적인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자, 올해 들어와서 어떻게 됐느냐. 자, 5월 31일, 7월 12일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자, 서울 보세요. 빨간색. 6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최근 가장 많이 올랐다고 했죠. 0.10. 아마 제 생각은 이제 이달 말 들어가면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신도시하고 경기 인천은 거의 마이너스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5에서 10년차 새 아파트를 봤더니 강남권 보세요. 0.3, 0.7. 물론 여기서는 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도 있는데 6월에서 7월까지 다시 또 확대하고 있죠. 상승폭이. 그리고 강북권도 좀 하락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0.05. 비교적 새 아파트가 선전하고 있다. 자, 민간택지 아파트 상한제 적용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전반적으로 찬성이 많습니다. 55.4, 반대는 22.5. 당연히 찬성하는 율이 높겠죠. 분양가가 가뜩이나 너무 비싸고 집값이 너무 비싼데. 부동산 중개인들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봐도요. 하락 쪽이 좀 더 약간 많고 보합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매매 보시면 보합권 57.5, 하락, 상승, 하락이 좀 더 많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19년 부동산 주 연구기관 자료를 보면요. 역시 하반기 연구기관 봤더니 국토연구는 아직 안 나왔고 건설산업연구원 자, 좀 수정을 하긴 했지만 마이너스 1.5 정도, 주택산업연구원도 마이너스 1.2 정도, 지방은 더 1.8까지. 2019년 7월 이후 기간별 부동산 매매 전략.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한번 크게 쳐볼까요? 자, 현재 7월입니다. 자, 7월 올라왔어요, 가격이. 그래서 이때 잡으면 안 돼요. 자, 지금 특히 지방분들이 막 올라와서 잡더라고요. 한 번만 더 기다리세요.
단기 상승 관망, 전망 나쁜 아파트는 차라리 지금 매도하세요. 전망이 좋지 않은 아파트 모처럼 만에 매도 기회가 왔잖아요. 사람들이 하락할 때는요, 매도가 안 되니까 막 조마조마하다가 다시 또 팔릴 것 같으니까 또 안 팔아요. 자, 이제 이게 쏟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이제 대세 하락의 위험성이 좀 더 높으니까 이때 매도하시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나는 꼭 집을 잡아야겠다, 이때 잡으세요. 2019년 9월 아마 어느 이 언저리에서 정책이 나올 텐데 8월이나 9월 달에 2020년 5월 이 사이, 그러니까 올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거주 급매 하락폭 큰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 괜찮습니다. 낮게 미리 받쳐놓으세요. 가자마자 잡지 마세요. 이거의 장점은 미리 받쳐놓으면요, 1,000만 원 차이가 아니에요. 보통 5억에서 7억 정도 되면요,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시세가 5천만 원 벌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지금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정부를 믿고, 나는 정말 안 잡으면 미치겠다 하는 분들 이때 잡으라고요. 자, 2020년에서 6월 달부터 2022년 12월 저는 계속 1에서 4년까지 대세 하락을 지금 점치고 있는데, 대세 하락 구간이고요. 서둘지 말고 1, 3년 저점 매수. 나는 순수 투자자다. 이때 한번 또 보는 거예요. 내년 흐름을 보다가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집에 하나 이미 있다, 이런 분들은요, 정부 정책도 변수가 있고 하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꼭 매수할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고 올 겨울 급매 받쳐놓고 매수하시고, 투자자는 이 받쳐놓고 매수하는 것보다 좀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아파트 매수는요, 싸게 받쳐놓고 매수해라. 자, A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1번 2018년 8월 작년 꼭지 찍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때 예를 들어서 7억 호가, 이건 내가 어떤 모 아파트를 제시했어요. 자꾸 아파트를 거론한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7억 호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매물도 7억 이상이죠. 이게 올해 2019년 4월 달이 가장 쌌더라고요. 보니까 자, 6억 급매 약 1억 차이가 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매물이 6.3억 이상으로 다 포진됐어요. 급매도 그냥 조금 후려치면 더 싸게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7억짜리가 6억이면 많이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자고요. 다시 7월입니다. 7억까지는 안 갔지만 6.7억, 거의 호가에 한 얼마 전 빠진 금액이 70% 이상 회복을 했어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전고점까지 다시 7억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돌파한 것도 있고 돌파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저는 평균치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아파트가 아무튼 이래요. 그리고 매물도 6.7억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다리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019년 9월이나 이게 정부 정책이 나온 이후로 2020년 5월 이 사이에 5.7억, 벌써 1억 차이 나네요 또. 자, 급매 매수, 매물은 6억 이상으로 포진되어 있다 할지라도 5.7억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자, 설령 5.7억이 아니래도 아무튼 지금 가격보다는 더 싸게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서둘지 말고요. 지금은 철저히 준비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예상이지만 2020년 6월 이후에 정말 대세 하락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지금 5.7억은 뭐 비교도 안 되는 큰 폭 하락. 그리고 이건 아예 잡을 생각 필요 없죠. 더 비싼 아파트를 더 싸게 잡을 것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 걸 봐야겠죠, 그때는. 근데 정책이 실패했다 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폭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걸어오는 게 많아서 약보합이나 보합권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등에 대한 살떨리는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서울 재건축가 뉴타운발 아파트 폭락, 집값 잡는 5가지는, 자, 여기 개 2마리가 있네요. 얼마나 날씬합니까? 자, 8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지는 그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정말 살을 많이 뺐죠. 뭐 8kg짜리가 4kg라고 해도 돼요. 이때 집을 매수해야죠. 이때. 그런데 이게 2013년이었어요. 어게인 또 돌린다면 아마 2021년이나 22년에 한 번,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날씬한 이 개꼴이 되지 않을까. 자, 오른쪽 보세요. 이게 하마인지 개인지 물개인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뚱뚱한 개입니다. 2019년 현재의 모습이에요. 4억짜리가 8억으로 갔어요. 어마무시하죠. 자, 여기 지금 두 사람이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거품이 잔뜩 낀 채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홀쭉해진가 싶더니 다시 또 불어 올랐어요. 최근에 집값이 뛰면서. 경제와 사이클은요, 하락 곡선이니까 이게 정부만 중간만 가도 돼요. 그러면 집값은 하락합니다. 달러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금값은 최고가
언저리에서 상승 중이며 코스피와 상해지수는 보합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한일 무역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서 경제 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잘 팔리지 않았던 매물을 빨리 던져버려야 할 타이밍이며 매도 후에 기다렸다가 올 연말 조정장에 급매로 받쳐놓고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 흐름 보고 매수할 것인지를 타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로또 분양도 노려볼 만해요. 약 20에서 30% 저렴한 분양가가 나올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